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프라 뉴스 제임스 아닙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 날씨가 스산한 것이 연말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떠야 할 텐데 오미크론 확산까지 겹쳐 들뜬 분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미크론이 전파력에 비해 위력이 그리 세지는 않는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 참 다행입니다. 오늘도 여러 소식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6일 카프라 뉴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Let's go. 네, 경찰이 한인 등 아시아계 주민들에게 이례적인 강도 범죄 피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한인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토렌스 시에서 정원사 등으로 위장한 강도들이 한인 등 아시아계 주민들을 범행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토렌스 시에서는 몇 주일 동안 강도들이 커뮤니티 게이트를 가진 고급 주택 단지들을 타겟으로 집을 터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마크 포네갈렉 토렌스 경찰국은 최근 아시아계 주민 가정들이 강도들의 집중적인 타겟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아시아계 주민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다른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시아계 주민이 사업체에서부터 따라온 미행 강도에게 당해 금품을 강탈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토렌스에서는 이달 초에도 아시아계 주민들의 유사한 강도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됐습니다. 신고한 주민들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서너 명씩 팀을 이루어 정원사로 위장해 범행을 했으며 미니밴이나 SUV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곳곳에서 강도나 절도 사건이 끊어지지 않는데 더구나 한인 등 아시아계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사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가드너 또는 LADWP, 유틸리티 워커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옷을 입고 와서 집을 열어준 후에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강도 짓을 하고 여러분의 소지품도 훔쳐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 바깥으로 문으로 오면은 꼭 그 구멍에 보시고 그 사람이 아이디를 이렇게 구멍에다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LADWP나 소케어 가스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항공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하루 전에 받은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부터 입국 요건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항공 입국편 검사 강화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탑승객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출발 전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오미크론 및 겨울 코로나 대응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항공편 방문객과 이민자는 물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출발 전 하루 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항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출발 전 3일 이내에만 검사를 받으면 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6일 오전 0시 1분부터 미국을 향해 출발한 항공기가 이번 조치를 처음 적용받았습니다. 백신 접종객도 이번 조치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출발 전 하루 내라고 해서 반드시 24시간 이내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금요일 오후 1시 비행편이라면 목요일 어느 때든 검사를 받으면 되는 방식으로 24시간 이내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이도 예외는 아니며 2세 이상 어린이라면 역시 출발 전 하루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항공여행객에게만 적용되며 육로, 해상여행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카프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전세계 코로나 하루 감염자가 석 달 만에 60만 명 선을 넘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하루 신규 감염 일주일 평균치에서 4일 59만 6,6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시간대 평균치보다 9.8%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3일에는 60만 8,600명으로 일주일 전인 11월 26일에 56만 8,300명에서 7%가 증가하며 고점을 찍었습니다. 하루 감염 평균치가 60만 명 선을 넘기는 석 달 전 9월 5일 이후 처음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신규 확진자도 다시 급증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의 혼종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의 혼종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높은 배경에는 감기 바이러스 유전자 코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캠브리지 레퍼런스 연구원들은 오미크론 염기 서열을 분석한 예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에서는 감기 바이러스에 존재하는 유전자 코드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연구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인 기존 SARS-CoV-2 바이러스와 일반 감기를 유발할 수 있는 HCoV-229E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될 숙주의 체내에서 돌연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아울러 연구원들은 해당 유전자 코드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를 제외한 다른 변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생명공학자 벤키 순다라라자는 오미크론 변이와 HCoV-229E의 두드러진 유사성이 오미크론을 인간 숙주에 더 익숙하도록 만들었고 면역 체계를 피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플린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주변에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백신 접종 여부로 정치 성향을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지지층이 많은 지역의 코로나 사망률이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지역에 비해 3배나 높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코로나 사망률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NPR은 5월부터 11월까지 코로나 사망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대선 때 트럼프에게 최소 60% 이상 찬성표를 던진 지역의 코로나 사망률이 바이든에게 60% 이상 투표한 거주지보다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즉 트럼프 지지 비율이 높은 카운티일수록 사망률이 더 높았고 백신 접종률은 더 낮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은 코로나 백신을 맞았지만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반발과 비판 속에서도 연방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행했습니다. 지난 9월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 KFFA도 지난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이 투표한 카운티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카운티보다 10% 이상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KFF 리즈 하멜 대표는 정치 성향이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 여부를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가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NPR은 공화당 지지층 접종률은 현재 약 59%에서 정체를 보이는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접종률은 약 91%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4일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71.4%인 2억 8,447만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미 전체 인구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2억 9,858만 명으로 59.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지난해 팬데믹 초기를 생각해 보시면 크루즈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죠. 크루즈 선박이 코로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크루즈 여행이 재개되면서 또다시 크루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팬데믹 초기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 확산의 온상으로 여겨졌던 크루즈 선박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크루즈선에서 승객과 승무원 최소 10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크루즈선 운항회사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 소유의 브레이크어웨이호에서 최소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배는 승객과 승무원 약 3,200명을 태우고 지난달 28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항을 출발해 벨리즈, 온두라스, 멕시코를 거쳐 이날 귀향했습니다. 선사 측은 백신 접종을 마친 승객과 승무원만을 승선토록 했지만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팬데믹 이후 크루즈 여행을 전면 중단했으나 올해 6월 백신 접종을 조건으로 크루즈 여행 재개를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승객 4,400여 명을 태운 카니발 크루즈 라인에서 2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선내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면서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걸까요? 미시간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발생했는데요. 가족 모두가 손에 총을 들고 있는 사진으로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공화당 의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트위터에 가족 모두가 총을 든 채 미소 짓는 사진을 올려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켄터키주 하원 의원 토마스 메시는 가족으로 보이는 6명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기관총, 반자동 총기를 등을 들고 찍는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에 더해 메리 크리스마스, PS 산타 탄핵을 부탁해라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시간 옥스퍼드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자 사건이 발생한 지 4일 만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 사진은 즉각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존 야모스 민주당 하원 의원 트위터에서 켄터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감각한 멍청이는 아닐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018년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기 난자 사건 희생자의 아버지는 CNN의 역대 최악이라고 메시 의원을 울분을 토했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는 메시 의원을 향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덤 킹스너,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 총기 패트시라고 조롱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홍보를 담당했던 앤서니 스카르무치도 트위터에서 내년 하원 의원 선거에서 누가 메시를 상대하더라도 후원할 것이라고 메시 의원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메시 의원을 옹호하던 목소리도 있습니다. 총기 옹호론자인 로렌 버퍼드 콜로라도주 하원 의원 메시 의원을 트위즈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표현했습니다. 2012년 켄터키주 하원 의원으로 처음 선출된 메시 의원은 무기 휴대 권리를 규정할 수정 헌법 2조에 극력히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캡틴 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에 라스베가스로 여행 계획을 세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연휴에 차를 타고 라스베가스 여행을 갈 때마다 몇 시간씩 정체를 빚는 15번 프리웨이에서 열을 받으시는 기억들이 있으시죠? 이 15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을 내년에 확장한다고 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15번 프리웨이를 확정해 교통 체증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200만 달러 예산으로 내년 봄에 시작해 여름에 완료한다고 합니다. 확정되는 구간은 네바다주 경계 남쪽 5마일 구간에서 세 번째 차선을 만들어 차량 정체가 극심한 시간대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스티브 시솔락 네바다 주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5마일 갖고 뭐를 한다고 1200만 달러를 한다고 그래요. 그냥 할 거면은 다 해버리지. 네, 미국이 오늘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정부 관리들은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선수단을 파견하되 개, 폐회식 등 행사 때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연방의회에선 중국 신장 지구의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홍콩의 인권 탄압 등을 문제 삼아 베이징 올림픽의 선수단 자체도 보내지 않는 전면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강경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의 중대한 정치적 모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딕셔너리닷컴이 올해의 단어로 allyship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니 올 한 해도 다 저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allyship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이길래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는지 피터 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딕셔너리닷컴이 올해의 단어로 allyship을 선정했습니다. allyship이란 단어는 지난 1800년대 중반 처음 나타났지만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데 억압받거나 차별받는 사람 또는 모임들의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딕셔너리닷컴은 allyship에 대해 첫째는 소외되거나 정치적 이슈화된 집단에 속하지는 않지만 연대감을 가지며 그 집단에 포함되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의 역할, 둘째는 공동의 대의나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사람, 단체 또는 국가의 더 전통적인 관계 등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단어는 딕셔너리닷컴이 개인, 가족, 주 또는 조직에 의한 노력 또는 이익의 융합으로 정리하는 엘리언스와는 구분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2020년 여름 이후 인종정의 시위가 확산되면서 백인 동맹과 엘리십이라는 단어가 확산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이나 차별, 소외 등과 같은 특별 목적을 위한 직접적 동맹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폐쇄 상태 속에서 직장,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교사와 일선 노동자, 엄마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엘리십이라는 용어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엘리에 대해 조회수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2021년 엘리십이 등록된 후 폭증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전 회사들은 대부분 올해의 단어로 대유행과 그 결과에 초점을 맞췄으며 옥스퍼드는 백스를, 메리엄 웹스터는 백신을 선택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EDD 뉴스입니다. 여러분 EDD UI 온라인 안 들어가 보신 지 오래되셨죠? PUA 받으시는 분들은 한 달 전서부터 자격 증명 서류를 올리라고 뭐 한번 들어가신 적은 있지만 UI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몇 달 동안 안 들어가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에 EDD에서 여러분한테 이메일, 문자 또는 UI 온라인 인박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 메시지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저희한테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끝나고 12월 초서부터 여러분들이 1099G라는 폼을 EDD에서 받을 거라고 메일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1099는 1년이 끝나야지만 그 연도에 EDD에서 받은 실업수당을 적은 텍스 폼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그 종이를 들고 CPA한테 가서 이제 세금 보고를 하시는 건데 작년이라고 똑같이 이제 2021년도가 끝나면서 EDD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업수당을 2021년도에 받은 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라고 EDD에서 1099G라는 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내는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받으시는 EDD UI 온라인 메시지는 1099G를 되게 간단합니다. 1099G는 무조건 자동으로 종이로 모든 분들한테 보낼 겁니다. 2021년도 세금 EDD에서 돈을 받으셨으면. 근데 그 폼을 자동으로 다 보내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종이 폼을 받기 싫으면 지금 들어가서 그 종이 폼을 paperless, 나는 온라인에서 그냥 프린트하겠다, 종이 폼을 메일로 나한테 보내지 말라, 그런 거를 선택을 하라는 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화면이 잠깐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어느 분의 인박스입니다. 여기 12월 3일 어떤 분들은 어저께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앞으로도 받으실 겁니다. 요 맨 위에 지금 Go Paperless with Form 1099G 요걸 누르시면 원래는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오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 에러가 뜬다는 화면이 보인다고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를 노티스를 받으셔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1월 달에 또는 1월 말쯤에 EDD에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실업수당 받은 금액을 다 계산해서 이쁘게 포장해서 여러분들한테 작년하고 똑같이 1099G 폼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1년도 1099G를 내년에 받으실 건데 그거를 들고 가셔서 CPA한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금은 이제 IRS나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다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2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이 노티스를 그냥 1099G를 내년에 종이 폼으로 메일로 받기 싫으면 들어가서 그걸 EDD에서 보내주지 않게끔 무슨 체크를 하라는 건데 가만히 계시면 메일을 받으실 거고 또 메일을 무슨 일 때문에 못 받으시면 UI 온라인을 통해서 그 세금 인포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미크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까 전해드렸다시피 오미크론이 감기처럼 전파력은 세지만 위력은 그리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덜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는 파우치 소장의 발언 때문에 상승세로 반전됐습니다. 파우치 소장의 말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미크론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방심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6일 화요일이 아니고 월요일 카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